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단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뉴욕 증시는 이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대기 속 관망 심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FOMC가 9월에 열리죠. 근데 여기에서 금리 인하는 거의 사실상 확정으로 시장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하게 한 번으로 만족하고 끝낼 순 없잖아요. 실제로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잡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여기 잭슨홀에서 그에 따른 힌트를 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시장 자체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연설은요, 9월 FOMC 전에 마지막 연설이 될 가능성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연준의 주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매파적인 인사들까지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미셸 보만 페드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건을 단 게 뭐냐 하면, 인플레가 2%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경기 침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조건으로 인하 적절하다. 그러니까 얘가 선행이 되어야지 그 다음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2%에 가까워지는 이 물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확인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을 중심으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표들. 그리고 여기서 2%에 가까워지는 물가가 나오는 대신 여러분들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경기 침체도 좀 쇼크식으로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얼마 전에 시장의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왔을 때 미국의 그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 리스크 때문에 빠진 것도 있었지만 고용 쇼크가 있었거든요. 실업률이 갑자기 폭등했던. 그래 가지고 실업률도 이전과 너무 달라지지 않는 점, 그리고 2% 아래로 경기 성장이 확 꺾이는 요것만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면 그것도 문제다. 그냥 딱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 그게 최고의 호재다. 얘는 꺾이면 꺾일수록 얘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면 해줄수록 우리에게 좋은 내용이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4.04달러로 마이너스 0.44%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강세, 달러는 반대로 약세, 금 가격은 상승. 지금 역대 최고치 기록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런 모습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볼 만한 뉴스들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아이폰 AI 기술력을 좀 반영시킨 새로운 버전이 곧 있으면 출시된다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부품부터 시작을 해서 수혜주들 줄줄이 올라간다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AI 기술은 갤럭시도 핫하고 그 이외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도 핫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휴대폰 부품 전체의 판매량이 증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쪽 섹터 자체가 좋겠구나 이런 마인드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전 쪽으로도 이 기술력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AI 가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구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쪽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잘 되겠구나. 그냥 모든 생태계가 연결된다라는 마인드로 순환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섹터 하나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보안 쪽 생각해야죠. 잘못하다가는 이 AI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파고든 만큼 한번 해킹이나 피해를 당했을 때 이 피해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방어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엮여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잖아요, 상장사들. 여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당연히 AI는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전에 대한 이 부분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석탄을 차근차근 바이오 연료나 그 이외의 것으로 바꿔가려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서는 석탄 발전보다 이 발전 단가가 더 싸졌습니다. 근데 한국은 좀 비싸요, 아직까지. 근데 요거 이제 싸지는 순간이 보여지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 대한 이 투자가 굉장히 급증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랑 얼추 맞춰지게 될 거거든요. 이거 땅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완화되면은 그 단가 낮추는데 굉장히 또 이제 좋아지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 포인트마다 관련 섹터에게 호재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테마 다음은 이 밸류업 프로젝트, 뭐 효과가 있는 것이냐라고 했지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금융 쪽부터 해서 지금 이제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쪽 한번 쭉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방산 쪽은 여전히 좋습니다. 전차가 당기고 기차가 밀고 로템은 여기에 제대로 수주를 받으면서 지금 질주하고 있다는 내용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 괜찮네 라는 마인드 꼭 하시면서 수급 들어오면은 조금 더 지켜보는 식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전기차 점유율 현대차가 2등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해요. 물론 지금 전기차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게 미래차라는데 그 누구도 부정을 하진 않잖아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럼 그때까지 이 점유율을 잘 유지하게 된다면, 그러면 향후 시장이 커졌을 때 가장 맛있는 열매를 먹는 기업 중에 하나는 현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미래를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넷플릭스 주가가요, 사상 최고치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2 등 지금 여러 가지 컨텐츠에서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전 여기서 개인적으로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즘에 이 한국의 컨텐츠 제작 비용이 비싸지게 되다 보니까는 이게 좀 태국으로 많이 몰려가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외를 공략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보단 한국이 비싸더라도 투자 대비 성과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컨텐츠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한번 이런 식으로 좋은 성과를 하나씩 낼 때마다 이 관련 업계 제작사들 또 한번 잘 되는 이 회사들은 계속 잘 될 수 있겠구나. 이걸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들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21일 주식 정리해드린 주정남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잘 보셨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보고 싶다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가지고 뭐 이런 리포트들까지도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11선도 약간 이탈하긴 했죠.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약간 시간은 조금 더 투자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포인트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시끄러운 부분은 역시나 이 합병 관련해가지고 인적 분할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최근 한번 조정안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금감 원장이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불공정 합병으로 주주 이익 침해 사례 계속된다. 자, 그렇다라는 건 현재 조정안 내놓는 것도 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부에서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 취할수록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방향이 차근차근 돌아설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럼 이건 우리가 봤을 때
호재로 인지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상황 자체가 되게 잘 풀리고 있구나. 요걸 1번으로 놓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산이 불복해가지고 그냥 분할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냥 변하는 거 없죠. 이전과 똑같이 원래 잘하던 사업에 집중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켜보시면 됩니다. 했을 때 일단 원전 너무 좋죠. 이제 곧 있으면 체코 관련해서 마무리 이야기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폴란드 얘기 있다가 정권 바뀌면서 이쪽에서 지금 약간 속도가 느려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은 커지고 있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원전 관련 사업 진행한다라고 예고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한다면 그럼 두산이 주기기 독점 납품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겁니다. 결국 돈 버는 건 에너빌리티가 되어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수소 터빈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가스 터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국산화 완성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확실하게 쌓여가고 있는 상황, 거기에다가 이제 글로벌로 진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한국의 해상 풍력 1등 사업자입니다. 근데 현재 태양광부터 해상에 대해서 이전보다 확실하게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법적인 규제나 이런 거를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거든요. 요거 잘 풀리면 이쪽에서도 되게 많이 올라오는 거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해외에선 벌써 이 해상 풍력이랑 그리고 풍력 그리고 태양광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석탄 발전보다 단가가 지금 싸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도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관련 이슈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간다 이것도 호재고, 이게 굳이 안 되더라도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그냥 사업에 집중하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뉴스는 그대로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리해지고 있는데 오늘 약간 조금 0. 몇 프로 빠졌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이유는 또 없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수급과 차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을 봤을 때 자 오늘 떨어졌는데 외국인 매집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외국인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바닥이 얼추 잡혀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기관 쪽도 더해주게 된다면 이때는 상승이 빠르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지라인 여기 안에 있느냐 여기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조금 달라지는데 당연히 위에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랬을 때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현재니까 여기서 횡보했을 때에는 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60일선이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얼추 한 달 정도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요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만약에 빠르게 이렇게 해서 다시금 121선 위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0일이랑 11선 이렇게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순식간에 어느 순간 터질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나 있는 게 이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했을 때 이제 어디 돌파했을 때 급등 나올 거냐? 지금 61선이랑 볼린저 밴드 상단이랑 여기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돌파해야지 그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만 돌파하고 다른 하나에서 눌린다? 그럼 힘이 빠집니다. 꼭 둘 다 돌파해야지 그때부터 큰 추세가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했을 때 훌륭한 예시, 이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61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 이렇게 보시면 얼추 61선 돌파하니까 추세가 잡혔구나 이 느낌 오시죠? 그런데 만약에 위로 올라가서 121선 위에 있다면 요거는 제가 꾸준하게 예시로 드려진 이러한 자리, 어떻게 보면은 여기랑 지금 상황이 되게 비슷하네요. 빠르게 121선 위로 올라와서 60과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 그때 이러한 추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만약에 돌파 실패하면 여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조정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는 안 되면 바로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하고 되면 끌고 가는 식으로 위에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설령 길어지더라도 61선 돌파하면 이렇게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하시면서 전략을 구축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보면 좋을 포인트들 한번 쭉 다뤄보게 되었는데, 요거 가장 중요한 거죠. 글로 적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너무 우리가 기다렸던 소식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241선 위 여기에서 이렇게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61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만 만약에 121선 위로 빠르게 회복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21선까지 돌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천천히 60일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 언제 돌파하는지만 기다리면 되겠다. 이때는 여기 위에 버티면 그냥 계속 버티면서 여기 언제 뚫나 하다가 뚫는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 되는 거죠. 물론 위쪽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소화를 하는 이런 모습도 향후 필요할 수 있어서 그때 가서 이제 또 봐야 될 디테일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건 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위치에선 방향성을 잡기 위해선 이것만 보더라도 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현재 위치에서 헷갈리는 게 있다. 이걸 최대한 잘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씩 다뤄봤는데 되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비 오고 내일까지 온다라고 하는데 이제 시원해지는 날을 같이 한번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